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URL 링크가 화면에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지금 노란톡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989로 긴본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토요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단 50분간만 노란톡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바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를 위한 투자 전략 함께 촘촘하게 짜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요일의 주인공 칼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은 아파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칼리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우리 진짜 지금까지는 우리 또 이 1시간의 절반을 함께 했다면 네. 정말 칼리 전문가님의 전력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본부장님의 부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제가 좀 준비를 한 만큼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증권 강연회를 마쳤습니다. 저도 사회로 함께 참여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직접 오시고 직접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하니까 훨씬 더 뭔가 친숙하고 좋았어요. 이날 오프라인 강연회에는 김정철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칼리 전문가님, 그리고 송하나님, 그리고 김호균 부장님까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모든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요. 저희가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끝까지 정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그날? 일단 제가 제 분량 자체가 이제 그때 1시간 정도 이제 잡히면서 제가 이제 PPT를 좀 잘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시간 때문에 일단 좀 그 PPT를 좀 다 못했던 거,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못했었던 게 이제 좀 아쉽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 못 드렸던 내용 자체는 제가 또 따로 녹화를 또 준비를 해서 일단 좀 공개하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볼 거고요. 저 역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강연을 못했다가 처음 일단 가져갔었던 강연이었던 만큼 좀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참여를 못 가져갔었던 게 좀 아쉬웠었지만 그래도 네. 뭐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런 일정 한 번 더 잡을 테니까 그때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증권 강연회가 또 갑자기 잡혀서 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분들은 오지 못했는데 그럼 다음번에 또 이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증권 강연회 또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본부장님도 같은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부산이든 다른 지방까지 가서도 이렇게 네. 좀 지방 투어로도 이렇게 좀 강연회를 좀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오프라인 강연 자체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좀 이 노란톡방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 이번에 전원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사를 대접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참여하신 소고기 먹었습니다. 전원에게 소고기를 대접을 했었던 시간이었으니까 무료로 톡방을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신다라고 해도 이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 생활 속에서 발견한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에게는 또 이번 주 말에,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나갈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 날 좀 특별한 일정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조금 듣기로는 네. 여행 일정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네, 제 여름 휴가 갈 거라고 항상 방송에서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네네. 아직 여름 휴가는 아니고요. 여름 휴가는 부모님과 함께 또 갈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혼자 또 해외여행을 한번 가볼까 해서 혼자 어느 나라를 가시나요? 이번에 또 싱가포르이 열렸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싱가포르 가세요? 네. 저도 한 거진 10년 전에 한번 갔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전 처음 가요.
정말 마리나 베이 샌즈 정말 좋습니다. 네, 자, PD님이 못 가게 지금 자꾸 인이어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방송이 나가는 일요일 날에 이제 여행을 갑니다. 정부가 6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더욱더 이제 입국하고 출국하는 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기준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시장 기준으로 진에어, 롯데쇼핑, 제주항공,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렇게 리오프닝이나 여행 관련주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과 여행 관련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딱 통합하는 섹터가 딱 하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밀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다시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대장주 델타 항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좀 아쉬워요. 일단 계속 고점인 46달러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좀 지금 아직 상승 탄력을 아직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이번에 정말로 뜻깊은 리오프닝이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우리나라를 좀 빼고 저는 일단은 좀 해외 주식 위주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아나운서님 미국 자체는 뭐 농사를 지어도 네.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뭐 네. 농약을 뿌리던 물을 뿌리던 하잖아요. 그만큼 대규모로 그만큼 땅이 넓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사실상 우리나라로 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여행을 하는데 만약 이제 비행기를 탄다. 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가는 건가요, 보통? 보통 제주도나 그쵸. 부산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주도 아니면 뭐 정말 많이 간다라고 하면 부산 정도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뭐 정말 제주도 빼고는 워낙 지금 뭐 KTX나 뭐 SRT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무리하게 비행기를 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서부에서 동부까지 기차 타고 여행을 간다? 얼마가 걸릴까요? 기차를 타고 간다면 며칠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못해도 1박 2상을 아무리 빠르게 가더라도 네, 너무 서부에서 동부까지 정말 기차 여행 가면 네. 하루를 꼬박 걸리겠죠. 24시간도 사실상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리오프닝 얘기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미국 자체는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항공기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전라도, 부산 뭐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각 주마다 넘어가는 그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리오프닝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델타 항공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 자체가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차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 때 이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낙폭을 보여줬잖아요. 단기간에.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지수가 30%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돈을 끝까지 풀어주면서 이제 2년 동안의 상승장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네. 그럼 웬만한 대장 종목들 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웬만큼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올라와줬고 거기에 네. 따라서 저점 대비 뭐 300%, 500%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제가 동그라미 친 이 구간대의 가격대가 지금 60달러대인데 여기까지도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지금 좀 추세 자체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고 돌파 자리값 50달러 돌파 자리값에서부터도 추세를 좀 강력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저점을 계속적으로 다지고 올라간다라는 관점하에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46달러를 좀 돌파를 했었을 때 상승 탄력을 더 크게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표 항공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 매수의 좀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전에도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는 오늘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초에서부터도 한 번씩 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좀 둔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썰을 좀 풀어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쵸. 이 리오프닝 하면 아까도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행이죠. 싱가포르에 대한 여행을 먼저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비행기 티켓을 그렇죠. 예약하죠. 비행기 네. 티켓을 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뭔가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바로 예약해요. 그렇죠. 호텔 예약을 네. 하죠. 그럼 호텔 예약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여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좀 따라올 수 있는 게 리조트, 카지노. 그래서 이전에 얘기 드렸던 뭐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그리고 뭐 MGM 리조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월 기점으로 해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전체 섹터 평균으로 뭐 한 주간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백화점 관련주 지난주에 아나운서님 빠지셔가지고 네. 일단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백화점 관련주가 일단은 매출이 좋게 나오면서 일단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화점 관련주가 지금 이번 한 주간 지금 12점 지금 63%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게 귀금속 관련 섹터 여기까지도 10% 넘게 상승 그리고 여행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10%의 지금 상승 흐름을 한 주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현재 나스닥 지금 뭐 차트를 보시고 최근에 강한 반등을 계속적으로 미증시가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해요. 여기가 저점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주시면 저는 이 방송에서 분명히 지금 기술적으로 저점을 터치 이후에 반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혹시 차이가 어떤지 아시나요?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이랑 기술적 반등의 차이. 뭔가 기술적 반등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냥 사람들이 차트만 보고 이 정도가 됐으면 너무 떨어졌으니까 저점이 아닐까라는 추측으로 잠깐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싶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상승에 대한 전환이 아니에요.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만 네. 모든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가격대는 하나로 계속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네. 가격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1년간의 흐름, 그게 뭐 10년간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가격대는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만한 하락 모멘텀 시장에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지금 반등이고 사실상 여기서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발표될 CPI. 네. 이번 발표가 정말 저는 중요할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있는데 이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전께 피크아웃이다. 정말 최고점이었다라고 체크를 해봤을 때는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 지금 대응을 하셔도 좀 나쁘진 않다. 저는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단은 주식 종목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나스닥 선물지수고 전체적으로 미증시의 흐름 자체를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봉상 차트인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우리가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제가 A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전부터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미증시는 상승 탄력을 계속 꾸준히 이어갔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가져가다가 이 A 고점에서부터 해서 낙폭을 지금 B 지점까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었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계획과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거의 3,000포인트나 떨어졌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는 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 구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들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이슈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일단은 가져갔었던 반등 자체는 전분기 실적 발표였을 때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제 호재가 있어서 반등을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여러분들 지금 흐름 자체에서 한 번 더 저점을 더 크게 눌러줬었던 이유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었죠. 네. 이전에 굉장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과 여기서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시장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했었던 시장 흐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와 C 지점에서의 반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아,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전쟁이 계속적으로 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를 가져갈 만한 요소가 많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가 가장 크게 정말 나스닥 저점이다 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세를 크게 가져갔었던 시장인데 이런 자리를 이제 본부장님도 가끔씩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는데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네. 고양이가 이제 떨어지면서 더 큰 하락을 가기 위한 준비. 그래서 이 상승을 반등으로 상승 추세로 보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었던 지점이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는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직전에 지금 실적 발표였어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근데 생각보다 좋진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뭐 아마존, 뭐 구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좋진 않고 가이던스까지도 망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20% 이상의 낙폭을 보여줬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낙폭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고점 대비 저점이 지금 벌써 31.5%나 하락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을 조금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CPI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시더라도 그다음에 정말 진짜 상승 탄력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때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주는 단기간의 지금 현재 반등이지만 이유와 이슈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나스닥 자체를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한 이유가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하락장이 12월 말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뭐 악재도 있었고 다양한 이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 호재냐 아니면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의 기술적 반등이냐를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구석구석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란 의견 주셨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면 좋겠고요. 물론 오늘 이렇게 빨간불 켜고 반등이 나온 건 너무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될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광고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민간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유입에 코스피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펙 플러스가 증상 속도를 높였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칼 전문가님, 그러면 이 증산이 앞으로도 환율이나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네. 환율과 증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시장을 이제 그동안 계속 잘근잘근 밟아놨던 네. 거인의 빅스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우리 연준의 금리 인상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먼저 환율에 대한 지금 답변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질지 아니면 떨어질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펙 지금 플러스의 지금 산유, 지금 어떻게 보면 증산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환율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다가오셨잖아요. 질문 자체가. 네. 그거보다는 일단은 먼저 오펙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환율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큰 요소를 지금 가져가는 게 연준이죠. 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관점 자체가 현재 지금 달러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유를 일단은 가장 먼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08년도 리먼 사태 때 시장에 풀렸었던 돈이 3조 달러라고 해요. 그때 네, 당시 진짜 유동성을 많네요. 공급을 하면서 가져갔었던 게 3조 달러고 그러면 이제 2020년도까지 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거를 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뭐가 터졌나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동안 가져가지 못했던 근 100년 동안 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러한 팬데믹이라는 걸 거의 처음 겪었었잖아요. 예측 불가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 급하게 더 돈을 추가적으로 원래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자본을 풀면서 6조 달러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달간의 조정,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증시 상승을 2년간 지금 이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조 달러 그리고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는 6조 달러, 합이 몇 조인가요? 9조죠. 9조 달러죠. 네. 그러면 이 9조 달러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따진다고 하면 1경원이 넘습니다. 1경원이 넘는데 연준의 계획이 여기서 6조 달러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당연히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시장에 너무 많아?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때는 달러의 강세가 없었다가 최근에 지금 긴축으로 넘어오면서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오히려 지금 달러가 잠깐의 눌림이나 이렇게 주춤하게 조정이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 긴축 금리 인상이 간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으로 돈을 맡기는 게 더 많아질 것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줄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달러가 작아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달러 강세는 사실상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 또는 상승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현재 레벨대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오펙 플러스 증산안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날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전에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전에도 오펙 플러스에서도 증산안을 한다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로는 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과로는 그 양을 미치지 못해요. 아, 그럼 이번에도 증산안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결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에서 얘네가 얼만큼 증산을 하고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지. 사실상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석유 재벌, 석유 부자예요. 네. 만약에 아, 좋겠다. 내가 석유를 이거를 이제 통제를 하고 가져가는 뭐 네. 사우디 왕자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장 견제를 해야 되는 게 20년도서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오일 수출을 안 하다가 이제는 20년도 넘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자체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도 산유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가 친환경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네. 2050년까지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구축을 하겠다가 이후의 목표예요. 그러면 오일 생산하는 거, 우리는 오일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면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너무 자금인데. 그렇죠. 안정적인 자금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산유량을 더 가져가면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어떨까요? 미래를 바라봤었을 때는 오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격을 낙폭을 그때 가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헐값을 받으면서 계속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가격이 비쌀 때 어떨 것 같아요? 이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유지해서 저라면 이 가격대에 네. 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로만 우리가 추가 증산할 테니까 걱정 마 하면서 아. 뒤로는 그만큼 생산을 못 해주고 조금씩 덜 증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만큼을 못 하는구나. 가져가면서 현재 지금 고유가 시대를 얘네는 즐기고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 가격의 하락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눈치 보기로 어느 정도 증산은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낙폭을 단기간에 보여주긴 힘들겠죠. 오일 가격이 12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갑자기 70달러, 80달러로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단기간의 추세를 낙폭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오일 재고량과 지금 환율을 완벽하게 엮어서 보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나와주는 데이터 값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환율은 환율 자체대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네. 인상은 제가 작년부터 정말 이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측 시나리오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50bp 인상을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단행을 할 것이고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브레이너드 이사라든지 파월 입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이미 미리 풍겼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가져가지 않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여기에서는 큰 충격을 받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왜 계속해서 지금 긴축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환율과 그리고 우리 오펙 증산도 왜 계속해서 우리 유가도 하락을 갈 수밖에 없는지 하락될 수 없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다음 주를 대비해 보면서 강한 섹터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말 이후엔 이어지니까 우리 다음 주 투자를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지금 약세장을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주와 소비주가 모두 상승 중입니다. 뭐 넷플릭스도 6% 급등했고요. 아마존과 알파벳도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반도체주도 강세였고요. 항공주, 소비주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미증시에서 다음 주에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한 섹터, 한 업종만 투자할 수 있다 하면은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의견은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CPI 발표고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고는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반등 아닌가 정말 이제 강한 상승으로 전환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저는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항공 섹터 거기서
델타 항공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이제 CPI 발표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요일 오늘인데 녹화일 기준으로 비농지표 발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접목시켜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좀 항공 섹터고 아까도 좀 언급드렸던 델타 항공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도 좀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좀 착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진입에 대한 기점으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보는 거는 지금 섹터로 봤을 때는 물 관련 섹터입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죠. 네, 사실 우리가 뭐 물을 사 먹기는 하지만 네. 뭐 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 관련 섹터를 언급하시니까 굉장히 의아한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런 뭐 물 관련 섹터가 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처음 우리나라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생소하실 텐데 물 왜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기업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물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섹터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 민영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 네. 관련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강수량 지도를 봤는데 올해 일단은 지금 엄청난 사상 최악의 지금 가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서부는 지금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부는 되려 굉장히 좀 촉촉하고 네. 습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동부의 물을 서부로 그냥 가져다 주면 같은 나라니까 그게 뭐 문제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우리가 항공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마 물의 흐름으로 간다면 쉽지 않을 것 같긴 그 합니다. 물을 네. 나르기 위해서 쓰는 기름값이 비쌀까요? 물 가격이 비쌀까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제가 이걸 완벽하게 지금 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물 공급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봤었을 때는 올 한 해가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물 공급 관련 섹터 한번 주요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 우측 하단에 여기인가요? 네, 네, 우측 거기네요. 하단에 이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방송 실시간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관련 섹터를 좀 찾고 만약에 뭐 요즘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이렇게 찾기는 쉽겠지만 혹시라도 좀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다 같이 올랐는데 그 중에도 또 눈에 띄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의 지금 상승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TSMC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였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개를 좀 약속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제대로 좀 공개를 못했었고 이거는 사실상 뭐 지금 미리 만든 게 아니에요. 좀 네. 이전에 이제 좀 만들어 놨었는데 이미 좀 저점을 다지고 160달러대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면 230달러대까지도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워낙 지금 가장 이전에 코로나 이후서부터 인기를 굉장히 끌었었던 종목이었던 것만큼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싸게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현재 200달러 돌파대에서부터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관점은 있어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상승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파동을 일정하게 그리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단기 급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MD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보다는 조금 눌렀다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목표가로 지금 보시면 한 120달러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터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항공 그리고 물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방송을 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접근하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꼭 이렇게 한 주를 다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도 많고 또 우리 칼리 전문가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우리 국내 주식이 계속 바닥을 찍고 파란불을 켤 때도요 계속 노란톡 안에서 매일 아침 이제 화가 날 만큼 우리 국내 주식이 저기 좋지 않은데도 칼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고 수익 인증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핸드폰 QR코드 인증하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칼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이 소개해주신 언급해주신 이 종목들이 얼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지 또 오늘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물 관련 종목까지 정확한 그 매매 타점까지 받아보시면요. 아 역시 다르구나. 이래서 칼리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해외 주식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궁금하실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VCR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12 매수 체결. 자, 요거는 조금 변동성 볼게요. 주요 자리값 눌러주는 것까진 봤으니까 자, 요거 좀 변동성 지켜보겠습니다. 그쵸? 자, 오늘 시나리오에서 두 번째 자리값이었죠? 자, 힘이 없어요. 그쵸? 저점을 깨려고 하는 힘도 적고 이거 어제랑 똑같은 지금 변동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바닥 눌러주고 여기서 지지 구간이 확인되니까 현재 구간대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힘이 떨어지니까 밀리는 자리값, 그쵸? 주요 장대 양봉 음봉 그려지는 내용 해석이 없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 계속 지금 좀 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조금 더 리스크 키우고 한 자리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봐주고 있죠. 여기 자리값 일단 좀 지지 여부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의 주요 자리값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최소 지금 일단은 밴드 상단선 그리고 맥시멈 가져가면 추세 라인대, 그렇죠. 리테스트 구간까지 일단 좀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 변동성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자, 21,000 자리값이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쵸? 21,000 자리값, 2999. 주문 접수 여기까지만 완료. 일단 좀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올창대기. 그쵸? 단기 터치로 보여주면 여기까지 지금 21,006이니까 조금 더 몇 틱 차 내려서, 그쵸? 21,000 돌파 자리값, 유무까지 판단한다라고 하면 95로 볼게요. 정정 확인. 95 올창대기. 이렇게 좀 바라보고요. 95까지 볼게요. 95. 자, 얘가 밴드 못 찢으면서 넘어가면 자리값 확보 보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2분 30초. 2분 30초 지금 보는 거고, 그렇죠? 힘 2분 30초 남아있으니까 95까지는 기대값 봐도 되겠죠. 자, 지금 자, 990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2분 힘 보고요. 밴드를 못 찢으면서 넘어가면 일단은 정리 타임도 볼게요. 자, 2분 동안 지금 딱 청산되면 자, 1분 40초 힘 맞아 지켜보겠습니다. 자, 995 올청이고요. 자, 고점은 지금 990입니다. 자, 1분 30초.
자, 85. 조금만 더 힘내자. 좋습니다. 네. 약 지금 85틱인데 이제 80틱 수익으로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39 매도 체결. 자, 보겠습니다. 자, 20초반. 자, 20초반 나왔죠? 자, 바로 주문 본절. 접수 완료. 자, 본절된. 자, 힘 충분히 뻗어주고 이렇게 지금 본절 타이밍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절된 보고 잡히면 잡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좋으니까 밀어주면 이제 얘는 계속적으로 가는 자리고 지금 이런 타이밍은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데 본절 잡히면 본절 잡힌 대로 보겠습니다. 20초반까지 본다라고 했었죠. 20초반까지 일단 좀 보고 자 10일까지 일단 낙폭 강하게 보여줬고요. 초 4초, 3초. 아우 잡히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1초. 자 좋습니다. 자 매드세 좋고요. 자 힘 좀만 더 보시죠. 50틱 39 기준으로 40 기준으로 890. 자 890 주문 올청 접수 보도록 완료. 하겠습니다. 자 올청 대기. 자, 한 틱 차? 좋습니다. 네, 약 50틱이죠?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85 매도 대기 보겠습니다. 자, 시간가 매도 체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점 밀리는 자리값 나와줬고요. 485 기준으로 자, 501 자리값. 주문 커팅. 접수 완료. 자, 12,000 501 커팅. 자, 저점 밀린 타이밍 한 자리 봤고요. 자, 200불까지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저점 밀어줄 때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 밀렸죠? 네, 주문 본절. 접수 완료. 자, 400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480. 자, 변동성 심합니다. 자, 400불 1차 청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5 기준으로 지금 보면 12,465 1차 청산. 지금 타이밍 나와주고 있죠? 자, 본절 대행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500불. 자, 700불. 자, 800불. 좋습니다. 자, 700불. 네, 시장가 청산 볼게요. 네,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불 수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자, 53일수 체결인데 62자리값 저항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자, 62 돌파, 64까지. 자, 64자리값 올청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12,564. 네. 자, 지금 못 가져가신 분들도 지금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564. 자, 10호. 자를게요. 네. 자, 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주문- 590일 몇 체결. 자, 일단은 바라보는 목표가는 지금 611까지 보면 가장 베스트. 자, 611 주문 올청대기. 접수 완료. 자, 12,611 올청대기. 자, 밴드 고점.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자, 608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올라왔죠? 한 번만 더. 자, 611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봤던 VCR에 대해서 이제 매매 복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 또 연휴도 있었어요.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 네, 이번 우리 VCR의 팁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실상 선물 대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상승과 하락 어떠한 방향성도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일단 본장을 기준으로 뭐 항생이랑 나스닥을 주력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에요. 어쨌든 힘을 가지고 충분히 어디를 돌파를 했었을 때 단기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좀 키워가야 거기서 단기적인 대응도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서 힘을 보고 나서 추세를 보고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번 주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네. 저도 휴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변동성도 그렇고 특히나 오전장에서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항생 자리값 90틱 그리고 50틱 잘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간의 대응을 그게 이제 하루 어제자 목요일이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목요일 야간을 기준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지금 봤었을 때 이제 처음에 거의 한 700불, 800불까지 갔었던 거 700불 때 끊었었고 그 외에 나머지 200불, 400불 때 잘 끊어서 마무리를 보면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봤었던 영상이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외 상품별 투자 전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5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차트도 지난주에 이제 아나운서님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네. 아쉬웠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큰 변동성을 가져가지 변동성이 컸었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을 강하게 가져갔었던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위로 지금 현재 120까지 지금 돌파를 못하고 꺾인 다음에 다시금 낙폭은 110일까지 그러니까 위아래 거의 1000틱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차트로 보셨을 때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목표하는 가격대는 126달러대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 구간 자체를 매수로 어떻게 보면 선물 대응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ETF나 ETN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고점에서 이제 좀 저항 타이밍을 보셨을 때 이후에 낙폭 타이밍을 한번 크게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하단에 그려놨었던 이 추세 라인대를 지금 지지 구간에 지금 잘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난주 목표가가 제가 1920달러대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상승은 가져갔어요. 지난주에 이제 1840이나 여기 낙폭을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80대까지 그 상승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레벨업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1920에서 30달러대 부근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니까 골드는 상승 탄력은 시황과 더불어서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상승할 거란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나스닥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추세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대가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점까지 그렸었는데 지금 이 지지점 포인트가 정확하게 11,490포인트예요. 지금 제일 하단에 지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지점이 490포인트인데 제가 여기를 거의 근 한 달 전부터 12,700대에서부터도 이 저점이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저는 이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했었던 네. 저점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두 번의 지지를 받고 나서 지금 반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강하게 탄력은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적인 매수 대응이다. 이런 언급은 드렸고 최종 목표가는 13,460까지 13,460포인트까지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600포인트 이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 대응으로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리는 제가 일단 좀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일단 바닥을 다졌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제가 반등이다. 이런 차트가 아나운서님 어떻게 보면 반등이에요. 여기 구간대까지가 지금 반등인 거고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반등인 거고 여기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을 깊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 해석이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횡보자리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가져가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게 기어가다가 결국에는 5% 어제자 이렇게 지금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을 지금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이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구리 수요가 지금 증가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갔고요. 그러면 얘 지금 상승 자리 값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에 지금 4.4달러대 눌러주고 나서 4.7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콰트로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주식에 대해서 특집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 밤 11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